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그동안 잠깐 중단했었던 사회학 프로젝트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한동안 이 도스토옙스키하고 그 보들레르에 심취해 있어가지고 잠깐 중단을 했었는데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 자, 오늘은 누구를 할 거냐면은 마이클 영이라는 영국 사회학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마이클 영 같은 경우에는 1915년부터 2002년까지 이제 살다 가셨고, 단명한 건 아닙니다. 그죠? 그리고 잉글랜드, 영국의 이제 맨체스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 알고 있죠. 이 맨체스터 지방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아버지는 호주 출신이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유년기를 이 호주에서 보냈습니다. 이 마이클 영 같은 경우에. 그리고 이제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당시에 이제 영국에는 노동당이라고 있죠. 이 노동당의 이제 연구자, 이 노동당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정책을 하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연구자로 활동을 하고, 그리고 1945년 이때 이제 매니페스토, 이 초고를 작성을 합니다. 예, 초고를 작성하는데 이제 관여를 해요. 그리고 이제 2030년을 무대로 해서 2030년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메리토크라시라는 가공의 이야기를, 이 메리토크라시, 오늘 말씀드릴 이 핵심이 바로 메리토크라시인데, 이 가공의 이야기를 이제 1958년에 저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메리토크라시 같은 경우에는 능력 위주 그리고 실적 위주가 이제 관철되는 실적주의 사회, 능력 중심 사회를 이제 말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마이클 영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30년 정도 되면 이러한 사회가 도래할 것이다라고 일종의 예견을 한 거예요. 자신의 저술에서. 실제로 이제 이러한 사회가 2030년까지 갈 것도 없이 엄청 빨리 왔죠. 생각보다 앞당겨졌죠. 자, 그러면은 이 마이클 영이 얘기했던 메리토크라시, 이 특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메리토크라시 같은 경우에는 실적주의자 능력주의라고 말씀드렸죠. 옛날 같은 경우에는 어땠냐, 사회가 혈연이라든가 아니면은 집안, 그죠? 이런 것들, 그리고 출생,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의 지위라던가 아니면 위치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했어요. 근데 이제 오늘날에 근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제 현대 사회로 넘어오면서 자기 자신의 이제 개인의 능력, 개인 능력이라든가 어떤 기량, 역량 같은 단어를 쓸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중시되는 사회이고,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내가 사회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어떠한 위치에 설 수 있는지가 결정되는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메리토크라시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러한 것들에 이제 문제점이 있죠. 기능론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능력이라든가 기량, 역량 등이 있기 때문에 기능론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돈이라던가 아니면은 명예, 그리고 사회적인 이제 지위 같은 것들이 당연히 보장될 수밖에 없다. 당연히 보장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갈등론자들에 의해서 반박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갈등론자들 같은 경우에는 노력을 하고 개인의 재능이 있다고 해서 전부 다 돈과 명예와 지위를 보장받느냐, 그런 사회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 말도 맞아요, 확실히. 사회라는 것이 어떤 이 구조가 있고, 이 구조는 이미 고착화되어 가지고 썩은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썩은 부분. 이 썩은 부분이 고착화돼 가지고 그대로 보수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해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을 투쟁과 어떤 노력과 그리고 이 변화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수많은 사회의 갈등, 대립 같은 것들이 있어야만 이 보수적이고 고착화된 썩은 부분들을 환부를 도려낼 수 있다는 것. 이게 가능하다라고 봤던 게 갈등론자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로 이러한 것들이 문제가 많고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 바쁜 어떤 그런 사회의 상위 계층, 고위 계층들의 이러한 모순점들,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도 저런 사람들은 그러한 어떤 개인 능력과 기량과 역량이 있기 때문에 그런 대접을 받을 만한, 이런 식으로
일종의 뭐랄까 생각이 세뇌되어 있는 이러한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예를 들었던 유명한 이제 존 롤스라는 사람은 이제 정의론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정의론. 좀 지우고 하겠습니다. 예. 너무 많이 써가지고. 존 롤스의 정의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어떤 개인이 능력이 있고 재능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보수와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조건으로 이어져야 되는가? 그런 자격이 있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예. 오늘날에는 개인의 어떤 능력이라든가 재능이 이러한 조건과 자격을 갖춘 것처럼 당연시되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과연 이게 맞는 건가? 라는 거죠. 결국에는. 너무나 당연시하게 이러한 것들이 존재하면은 그러한 조건과 자격을 갖추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위치라던가 아니면은 영향을 주는 위치에 서서 어떤 뭐랄까 나라라던가 아니면 어떤 사회의 어떤 추진 장치로서 한마디로 이제 전전두엽의 역할을 하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안위라던가 안정된 생활 그리고 쾌락 같은 거에 관심이 많지 자기들 밑에 있는 어떤 이런 하층민들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하위 계층들에서 그들이 앓고 있는 어떤 고뇌라던가 아니면 고민 같은 거에 실질적으로 얼마나 관심이 있는가라고 했을 때 이건 좀 되게 상당히 뭔가 암울하다라는 거죠.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그러한 개인의 능력과 재능이 있다라는 것을 너무 사회가 중시하고 마치 우대해주기 시작을 하게 되면은 사실상 여기서 상실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인간의 본질적인 부분들이 많이 상실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인간이 추락을 한번 겪게 되면 어떻게 된다? 다시 일어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일어설 수가 없어요. 예, 이해가 되시겠죠, 이 부분이. 결국에는 갈등론자들이 얘기했던 부분을 무시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사회가 각자가 재능이 가진 사람이 재능을 인정받은 사람들이 자기가 있어야 되는 위치에서 각자 자기의 할 일만 하고 지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재능이 있는 사람이고 저는 제가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단 한 번도 단 1초도 의심해 본 적이 없던 사람인데 제가 저의 능력에 맞는 걸맞은 대우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느냐 저에게 물어본다면 택도 없다라고 저는 대답을 할 거예요. 너무 과소평가되어 있다라고 저는 말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받아야 되는 금액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러한 어떤 노력과 이런 헌신의 대가 이 학문이라는 것에 대해서 몸을 바치고 살아왔던 이 삶에 대한 헌신의 대가로서 제가 지금 입에 풀칠하는 어떻게 보면은 거의 뭐 최저시급 가까운 돈을 받고 산다라는 게 정당한 대가냐는 거지. 예. 이 능력과 재능이라는 게 무조건적으로 그 사람에게 있어서 타당하고 합당한 대우를 가져다 주냐? 절대 아니라는 거죠. 절대. 능력과 재능이 없는데도 돈은 마음껏 불릴 수 있는 사회가 바로 오늘날 우리나라 이 한국 사회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시장 경제 논리를 쉴드 치면서 거기에 방패막이 삼아가지고 당연한 거다. 어떤 개인의 운이라던가 노력의 차원 그리고 환경적인 이로움 같은 것들은 별로 고려를 하지 않고 그냥 이것은 내가 잘났기 때문에 이런 걸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되게 짙다라는 거죠. 네, 오늘날에는. 그래서 개인의 능력과 이러한 것들이 사회의 어떤 나의 지위를 결정하는 세상이 평등하고 바람직한 세상이라고 여기는 경향이 되게 크죠. 오늘날에는. 그죠? 근데 능력에 따른 이러한 절대적 기준이 돼버리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어떤 능력이라든가 재능에 따라서 이렇게 절대적인 기준으로 나눠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새로운 지배구조를 낳아버릴 수밖에 없죠.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층민은 그냥 노력을 안 한 놈들이야. 재능이 없는 놈들이야. 무능한 놈들이야.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게 힘든 거야. 라고 얘기해버리면 예, 상당한 사회적인 문제와 갈등을 많이 낳겠죠. 그죠? 그러니까 과도한 능력주의라는 것이 인간의 어떤 본질적인 차원과 지켜야 될 것을 지키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빠져나가면 발생할 수 있는 이러한 문제들. 그죠?
격차 해소가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격차를 낳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라는 말을 이제 드릴 수 있겠죠. 예, 뭐 인간력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사회적 지능, 뭐 커뮤니케이션 능력 같은 것들이 오늘날에도 이러한 어떤 인간의 뭐랄까 개인의 능력으로서 새롭게 이제 추가되는 경향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오히려 환부를 도려낸다라기보다 환부에다가 오히려 상처를 더 가하는 어떤 그런 꼴이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오늘 내용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분들이 딱 접하셨을 때 뭐 그렇게 사회학적 지식이 많거나 아니면은 뭐 사회학에 관심이 많지 않더라도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